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곱게 시선을 가지고 계시지만 뉴스는 늘 본질을 꿰뚫고 보시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투신. 네? 자꾸 요새 그렇게 험한 단어를 투신 뭘 투신 자살입니까 오늘은 또? 오늘 한 분이 투신을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누구신데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이제 투신을 한 건데요. 참나.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서초동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 예.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이고. 생명엔요?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에서 이제 상담을 받던 중에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아이고, 그랬군요. 인근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했습니다만 예.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 왜 투신하셨어요? 유서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 경위는 자세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오늘 오후 3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투신이 이제 한 30분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그 수사하고 재판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이 사건은 최근에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뭔가 좀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낀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측도 좀 나오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숨기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좀 비극적인 삶을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정상대로 오늘 좀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그 자살로 일단은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타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함께 좀 수사는 진행할 것으로 지금. 타살 혐의요? 네, 혹시 타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장 감식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영장실질심사를 준비를 그렇게 하다가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의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투신을 한 부분 이건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그 얘기도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창훈 검사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검사들이 여럿이 지금 관련이 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 파견을 나간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013년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이 수사팀을 꾸려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현안 TF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 내에 만들어서 주로 이제 이렇게 검사들로 이제 그 조직을 이제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검찰에서 이제 파견을 여러 직위로 많이 나가거든요. 당시에 이제 장호중 전 이제 국정원 감찰실장,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연수원의 지금 연구위원이고요. 그리고 TF 팀장이 이제 이재영 검사였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고검 검사로 돼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변창훈 검사도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와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했고 또 그 심리전단 사무실에 또 그 가짜 서류들 잔뜩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허위로 이렇게 그 비치를 해놓고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제 좀 허위 진술을 하도록 또 옆에서 또 지침도 이렇게 내리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있네요. 최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견 검사 모두가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파견 검사 중에서는 이분이 이제 처음이고 국가정보원 소속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정모 변호사라고요. 아, 국가정보원 안에 또 변호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고요. 네. 국정원 감찰실 산하 법률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호중 전 그 국정원 감찰실장 그 밑에서 일을 한 거죠. 그 감찰실에서 이제 일을 이제 한 건데 그 2013년에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그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 그 일을 맡았다 그래요. 이쪽에서 뭐 이 원세훈 전 원장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재판 관련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뭐 기초를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난달 23일 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1차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뭐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강원도 원주 강릉 일대를 이렇게 계속 전전을 했다 그럽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춘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그런 경우인데 아이고. 일단은 뭐 경찰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자살로 일단 결론을 내리긴 했습니다. 네.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보통 좀 있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함으로 해서 그 수사를 이제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뭐 검찰 쪽에서 보자면 자기 식구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현직 검사가 또 이렇게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면 내부에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조금 이제 그 아무래도 동요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자꾸 이렇게 그 자살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수사에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고인에 대한 그거를 명예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1박 2일 왔다 간다 또는 뭐 또 어제는 광화문에 나갔더니만 평화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쟁은 반대한다. 또 토요일 날은 또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지금 텍사스 사건이 나기 전에 상당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둘도 없는 이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나 화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는 배울 점도 없지 않아 많다라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일단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마무리했고요. 북한 위협에 대해서 양국이 더 강한 압박을 해나가는데 합의했답니다. 이 대목을 들을 때 카스라 테프타 밀약이 떠오르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에 대해서 고수가 한 분 계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양국이 더욱더 공조를 해나가면서 강화시켜 나가겠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시아 순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한미 간 또는 미일 간 그리고 미중 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이제 북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미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무역 적자 문제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매년 7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무역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부통령 또는 이제 외상을 통해 가지고 양국 간의 실무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 주신데 제가 요즘 그 무역 적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달러하고 엔 환율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상당히 그 교수님께서 경제적 용어를 이해를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엔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절하가 되고 있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엔화를 절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외상과 부통령 간의 실무회담이 있게 되면은 일본 엔화의 절상 가능성이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것은 지금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는 시장 논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누적된 대일 무역 적자는 더 이상 좀 견디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매년 700억 달러라 그러면 상당하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매년 한 20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미 FTA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협상을 이미 시작했고.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거의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거. 그러니까 법인세를 앞으로 20% 이상 인하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지금 뉴욕의 그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게 세수를 낮추면 이제 결국은 그 창고는 점점 비게 되거든요. 세금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에서는 지금 쌍둥이 적자를 또다시 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에다 자동차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엔화가 상당히 이제 한국이나 또는 미국의 달러 가치 대비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좀 유동적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북 제재 강화하기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내일 마침 또 대북 추가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유엔의 대북 제재 결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유엔의 그런 그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제 특히 수년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인이 일본을 입국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 선박이 작년부터는 일본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3국의 선박이 북한을 입항하고 나서 다시 일본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북한으로 대북 송금할 때는 예를 들면 10만 엔,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가 넘게 되면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그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임명을 들어가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은행 관계자 35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명단을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아베와 트럼프의 어떤 친교를 보면서 질투도 나고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좀 아쉬운 생각도 든다. 물론 국민 정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입니다만 외교적 실리를 놓고 제가 국한에서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길래 이렇게 서로 죽이 잘 맞습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유럽 쪽에서 그동안 이제 미국과 유럽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영국의 메이 총리라든지 그렇게 좀 약간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사실 아베 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인데 사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상당히 오래된 그 친일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 수상 자신이 말할 정도로 이게 지금 미일 동맹이 그동안 5, 60년간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 1년 동안 강구한 미일 동맹이 구축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당히 일본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굉장히 있는데 그건 약간 지금 다른 게 한국에는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문단이 50명이 서울에 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방카라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방카는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문화 어떤 아이콘 같이 네. 미일 동맹을 문화 면에서 상징하는 듯한 그런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일 관계라는 것이 역시 일본에 중요하다 보니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방카라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한미 관계라는 것이 100% 일치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일본과는 이제 사뭇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역시 이제 다른 면에서 본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인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역시 이제 미일 양국 간에서만 상당히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상호 지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어떤 정상이 양국 간의 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방카는 네. 결국은 우리나라는 오지 않는군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국내에 일정이 생겼다고 이제 갑자기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아무래도 매너포트 문제가 좀 걸리는 문제가 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 선거 전략 때 나왔던 사람이죠. 네. 네. 그 교수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무엇을 주문하고 청와대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네. 방금 일본 아베 총리와의 어떤 공조 강화 이 분야만큼의 어떤 합의 또는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그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이신가요? 예, 한미 정상회담. 네, 그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네. 우리도 오늘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18명의 명단을 새로 추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한미일 간의 대북 제재가 저는 공고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예. 특히 이제 한미일 간의 국무장관 또는 외교장관 또 예. NSC하고 이런 삼국 간의 지금 공조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지금 이제 미일 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라는 것은 우리도 동참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화를 위한 제재가 돼야 됩니다. 네.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역시 대화를 위한 제재가 필요하고 네. 무엇보다도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한국 정부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온 한중 간의 산불 정책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어떤 쌓였던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네.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한국 정부 나름대로 상당히 독자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NSC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정인 교수의 어떤 입장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놓고 보면 과연 청와대와 이런 그 NSC 간의 어떤 호흡 또는 화합이 제대로 미국 측에 전달이 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무전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내일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무엇을 중심으로 청취자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봐야 될까요? 역시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제 대북 선제 공개론도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과 한국 내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문제까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겠다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이 국회에서 적어도 북한의 어떤 자극할 수 있는 말하자면 김정인 체제를 완전히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네. 그 용어 자체는 약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경험이 있는 만큼 예. 어떤 자제된 어떤 그런 절제된 언어를 조금 기대하고 싶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근데 사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한미동맹은 중요한데 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됐거든요. 왜 일본은 들어가 있는 군사동맹은 안 될까요? 분명히 반대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데요. 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안 된다는 것은 오래된 한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 한에서만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만 사태라든지 동남아 사태에 주한미군이 출동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에 네.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또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한국이 나서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고 가게 되면 네. 또다시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새로운 신냉전을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한국이 그걸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미일 3국동맹은 불가하다는 것은 예.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 적어도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역사 문제,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국민 정서에 반해가지고 한일 간의 군사동맹을 끌고 가는 적절하지 않고 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일본 자신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출동하면서 만약에 한국, 일본까지 군사동맹으로 맺어지게 될 경우에 네. 일본도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고 네네. 그것을 일본 국민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동맹은 한국도 일본도 반대하고 있고 네.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인 까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